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깻잎을 매일 드시는데 손발이 자꾸 붓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피로가 가시질 않는 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 하시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깻잎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을 때 나타나는 혈관과 신장에 숨겨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시던 음식들이 사실은 깻잎의 좋은 성분을 전부 빼앗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깻잎과 함께 드시면 혈관이 뚫리고 암세포가 줄어드는 최고의 궁합 음식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매일 만나는 친숙한 채소 깻잎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과 국립암센터 발표자료, 그리고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깻잎의 놀라운 5가지 효능,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깻잎을 올바르게 드시는 실용 꿀팁 5가지도 드릴 테니 오늘 딱 35분만 투자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깻잎의 5가지 놀라운 효능입니다. 항암, 뇌 보호, 뼈 건강, 혈관 청소, 면역력 강화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깻잎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드시면 건강이 2배, 3배 좋아지는 최고의 궁합 3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꿀팁 5가지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깻잎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삼겹살 구울 때 쌈으로 싸먹고 국에 넣어 향을 내고 장아찌로 담가 밥반찬으로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세대에게 깻잎은 정말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따다 주셨던 깻잎, 여름 저녁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쌈 싸 드셨던 그 기억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깻잎 속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암을 막아주는 천연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깻잎 하면 대부분 향이 좋은 쌈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성분이 하는 일을 알고 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피톨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만을 골라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을 순찰하는 경찰관처럼 정상적인 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골라 없애주는 정밀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피톨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와 결합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에게 스스로 사라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와 여러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깻잎에 함유된 피톨 성분은 대장암과 위암, 그리고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장암과 위암 예방에 깻잎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나라 암 발생 통계를 보면 위암과 대장암이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깻잎 한 장 한 장이 바로 그 암을 막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깻잎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성분은 우리가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불에 구울 때 연기와 함께 발생하는 1급 발암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그 연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그 발암 물질을 깻잎이 싹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기를 드실 때 깻잎을 꼭 곁들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즐겨 먹는 독특한 식재료라는 것인데요. 같은 식물에서 나는 들기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깻잎은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약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마트에서는 깻잎을 식재료가 아닌 약재 코너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깻잎은 건강에 특별한 효능을 지닌 식재료인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이 그 효능을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깻잎을 그냥 향 좋은 쌈채소가 아니라 암을 막아주는 천연 항암제로 여기시고 더욱 소중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치매를 막아주는 뇌보호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거나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죠.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손주 이름을 잠깐 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방에 갔다가 뭘 하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넘기기 쉬운데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깻잎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로즈마리 허브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인데요. 놀랍게도 깻잎 속에도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늘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메신저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아세틸콜린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우체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체부가 많을수록 정보 전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우체부가 줄어들면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치매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뇌세포가 손상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콜린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는 들기름에 못지않은 오메가3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의 신경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뇌의 신경세포를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굳어버린 파이프보다 유연한 파이프가 물을 더 잘 흘려보내듯이 뇌의 신경세포도 유연하게 유지될수록 정보 처리 능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경세포막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메가3가 이것을 막아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진 것이라 생각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미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손주의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마다 깻잎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깻잎 5장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깻잎은 암을 막는 천연 항암제이면서 동시에 치매를 막는 뇌 보호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투자하신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깻잎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3가지 효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 뼈를 우유보다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깻잎 속에 우유보다 칼슘이 2배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깻잎이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깻잎 100g에는
24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우유의 칼슘 함량보다 2배나 많은 양이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보다는 무려 7배나 많은 양입니다. 깻잎을 한 끼 식사에 5장에서 10장 정도 드시면 칼슘 섭취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뼈는 30살에 가장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데요.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뼛속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는 골감소증으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골다공증이 오면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걷다가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가 부러지거나 손을 짚었는데 손목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바로 이 골다공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골절이 생기면 수술도 해야 하고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이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깻잎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뼛속을 채워주고 여기에 깻잎 속에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칼슘이 뼛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를 시멘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만 쌓는다고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바로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는 그 벽돌을 뼈에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인 것이죠. 칼슘만 아무리 많이 드셔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에 잘 붙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깻잎은 칼슘과 비타민 K를 동시에 공급해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정말 탁월한 식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골다공증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칼슘 보충제를 따로 사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깻잎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 바로 깻잎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깻잎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 골다공증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깻잎의 놀라운 효능 4번째,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탱탱하고 유연하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고 좁아지는데요. 여기에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관 속에 기름 찌꺼기와 나트륨 독소가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막혀가게 됩니다.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오래 사용한 수도관을 열어보면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나오다가 더 심해지면 물이 아예 안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혈관이 바로 이 수도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이 조금 느리게 흐르다가 더 심해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깻잎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루테올린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고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 청소부처럼 혈관 안에 쌓인 찌꺼기를 싹 닦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혈액 속에 쌓인 나트륨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의 루테올린이 혈관을 청소해주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부드러운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루테올린이 작용하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오랫동안 쌓이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전이 생기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과정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깻잎처럼 혈관을 자연스럽게 청소해주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평소에 짜게 드시는 편이거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일수록 혈관 속에 나트륨 독소가 쌓일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깻잎을 더욱 열심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깻잎 5장 이상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5번째, 면역력을 끌어올려 각종 질병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한번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부터 몸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세월 동안 쌓인 피로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이 되면 면역력이 더욱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깻잎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피부와 점막이 튼튼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와 목에 있는 점막이 튼튼해야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깻잎의 베타카로틴이 바로 이 점막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막을 성의 외벽에 비유한다면 베타카로틴은 그 성벽을 더욱 두껍고 튼튼하게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성분은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물리치는 면역세포입니다. 성벽이 뚫렸을 때 적군을 물리치는 군인들이 바로 이 백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비타민 C가 이 군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이 백혈구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몸속의 적들을 빠르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병치레가 줄어들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면서 쉽게 피로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철분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깻잎 10장에는 성인 하루 권장, 철분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양의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신 분들이 깻잎을 꾸준히 드셨더니 훨씬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항상 오르는 깻잎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깻잎에 정말 대단한 효능이 5가지나 있다는 것을 아셨죠? 항암, 뇌보호, 뼈 건강, 혈관 청소, 면역력 강화, 이 5가지 효능을 가진 식품을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평소에 깻잎을 그냥 곁들이는 용도로만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식재료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깻잎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깻잎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깻잎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깻잎의 칼륨 성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깻잎 기름, 즉 들기름을 드시면 깻잎 대신 된다는 생각입니다. 들기름은 깻잎에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인데요. 들기름을 드시면
오메가3 성분은 섭취할 수 있지만 깻잎 잎사귀에 들어있는 피톨, 루테올린, 로즈마린산 같은 성분들은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드시더라도 신선한 깻잎 잎사귀를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깻잎을 익혀 드시면 영양 성분이 다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수용성 비타민 섭취에는 유리하지만 볶거나 익혀서 드셔도 피톨, 루테올린, 안토시아닌 같은 지용성 성분들은 오히려 더 잘 흡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용성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 생으로도 드시고 볶아서도 드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깻잎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리고 영양을 최대로 섭취하면서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 섭취법.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는 것입니다. 밥이나 고기를 깻잎으로 싸서 드시면 가장 간단하게 깻잎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루테올린 등 다양한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세척법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깻잎 섭취법 두 번째, 깻잎나물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깻잎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간장, 다진 마늘, 참깨로 무쳐 드시면 맛있는 깻잎나물이 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일부 손실되지만 들기름과 함께 무치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밥 반찬으로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깻잎 섭취법 세 번째, 깻잎을 채 썰어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된장찌개나 두부찌개에 깻잎을 채 썰어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에 깻잎을 넣으시면 된장의 유산균과 깻잎의 항암 성분이 결합해서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에 깻잎을 넣는 것, 오늘부터 꼭 시도해보세요. 깻잎 섭취법 네 번째, 깻잎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깻잎 5장 정도를 물과 함께 블렌더에 갈아서 드시면 깻잎의 영양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이 조금 진할 수 있어서 사과나 배를 조금 넣어서 갈아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깻잎 주스 한 컵 드시는 것이 건강한 아침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깻잎을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 5장에서 10장의 깻잎을 섭취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돌아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깻잎과 관련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요. 충청남도에 사시는 66살의 한 어르신은 20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주변에서 깻잎이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밥 먹을 때마다 깻잎 5장씩을 들기름에 찍어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석 달 후 병원 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압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셔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도 꾸준히 드시면서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셨기 때문이지만 깻잎을 꾸준히 드신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의 또 다른 분은 자주 피로하고 기운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빈혈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조금 낮다고 나왔는데요. 철분 보충제를 처방받았지만 약 먹는 것이 불편하셔서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깻잎에 철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매 끼니마다 깻잎 나물을 반찬으로 올리셨는데요. 2달 후 다시 검사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무엇보다 몸이 가뿐해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비싼 보충제 대신 깻잎으로 이런 효과를 보셨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깻잎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 중에서 깻잎이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깻잎을 어떻게 하면 제철에 맛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의 제철은 보통 여름부터 초가을, 즉 6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자라는 깻잎이 가장 향기롭고 영양 성분도 풍부합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나오는 깻잎은 피톨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철 깻잎을 드시는 것이 영양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제철이 아닌 겨울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영양 성분도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제철에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을 제철에 많이 사서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냉동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을 제대로 세척하고 물기를 잘 제거한 후에 납작하게 펴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한 깻잎은 생으로 드시기는 어렵지만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양 성분도 냉동 과정에서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제철에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가격도 절약하고 사시사철 깻잎을 드실 수 있습니다. 깻잎과 계절 음식의 조합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냉이 된장국에 깻잎을 한 줌 넣어 드시면 봄 기운과 깻잎의 영양이 함께 느껴집니다. 여름에는 콩국수나 냉면에 깻잎을 채 썰어 올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전어구이나 꽁치조림에 깻잎쌈을 곁들여 드시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와 깻잎의 오메가3가 결합해서 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겨울에는 냉동해둔 깻잎을 각종 찌개와 국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깻잎을 드시다 보면 1년 내내 깻잎의 건강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재료나 복잡한 요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시는 밥상에 깻잎을 한 장 더 올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밥상이 이미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것 이제 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깻잎에 대한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깻잎 하나를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식재료 하나하나에 이렇게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깻잎을 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를 이제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꼭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입 과일, 희귀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깻잎, 두부, 된장, 마늘 같은 전통 식재료들이 이미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세대가 오랫동안 이런 음식들을 드셔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밥상을 지켜나가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깻잎을 더욱 현명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깻잎을 잘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주세요. 아직 깻잎을 자주 드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깻잎의 효능과 궁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깻잎의 건강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드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깻잎 속의 피톨 성분이 암세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끔 세포가 정상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암세포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은 이런 비정상 세포를 빠르게 발견하고 제거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거나 비정상 세포가 너무 빠르게 증식하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톨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피톨이 이 영양 공급 경로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죽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암세포는 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피톨이 이 망가진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켜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사멸하도록 돕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실험실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깻잎만으로 이미 발생한 암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초기 단계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로즈마린산이 치매를 예방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 속에 쌓인 쓰레기가 뇌세포를 방해하는 것이죠. 로즈마린산은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가 쌓이지 못하도록 청소해주는 것이죠. 또한 로즈마린산은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가 손상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로즈마린산이 이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로즈마린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칼슘과 비타민 K의 협력 작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이 뼈에 달라붙어 남아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우 실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K도 채소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깻잎은 이 중에서 비타민 K를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시거나 우유나 연어 같은 식품을 통해 드시고 비타민 K는 깻잎을 통해 드시면 뼈 건강에 완벽한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루테올린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콜레스테롤이 빠지지 않죠.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비율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루테올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고 이미 달라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루테올린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되어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장이 덜 힘들게 됩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서도 루테올린을 포함한 플라보노이드류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베타카로틴의 면역 강화 작용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A가 면역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점막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점막은 코, 목, 기관지, 소화관 등 우리 몸의 내벽을 덮고 있는 촉촉한 조직인데요. 이 점막이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이 점막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점막이 건강하면 이 방어선이 튼튼해서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막이 건조하거나 손상되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건조한 계절에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깻잎의 베타카로틴이 이 점막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드시면 깻잎을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정말 귀한 건강식품으로 대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깻잎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음식 조합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돼지고기, 두부, 가지와의 궁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더 알아두시면 좋을 조합이 있습니다. 깻잎과 마늘의 조합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이 깻잎의 항암 성분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깻잎 나물이나 깻잎 볶음을 만드실 때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 전통 요리에서 깻잎 나물을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깻잎과 참기름 혹은 들기름의 조합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돕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 즉 오메가3가 깻잎의 오메가3와 결합해서 뇌 건강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깻잎과 함께 드실 때 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깻잎과 된장의 조합입니다. 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깻잎의 영양 성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된장국에 깻잎을 넣어 드시거나 깻잎쌈에 된장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은 조합입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서 쌈장에 깻잎을 곁들이는 것, 이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전통 밥상 자체가 이미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온 음식 문화에는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몸으로 알아냈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 지혜를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 특히 깻잎, 된장, 마늘, 두부 같은 전통 식재료들이 바로 최고의 건강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양에서 들어온 건강식품이나 비싼 수입 과일보다 우리 전통 식재료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밥상이 이미 세계 최고의 건강 식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깻잎 장아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깻잎 장아찌가 깻잎으로 만든 것인데 깻잎과 최악의 궁합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장아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밥 한 공기에 깻잎 장아찌 올려 드시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는 깻잎 장아찌가 사실은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깻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깻잎 장아찌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료들이 문제입니다. 깻잎 장아찌를 담글 때는 간장과 소금, 그리고 설탕을 넣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깻잎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인데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보시면 100g당 무려 1/100mg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이 이 0mg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깻잎 장아찌 100g 한 접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거의 전부를 먹어버리는 셈입니다. 밥 먹으면서 깻잎 장아찌 몇 장 더 집어 드시다 보면 어느새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것이죠. 나트륨을 이렇게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 속의 수분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혈관에 무리가 가면서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신장이 계속해서 과부하에 걸리다 보면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물 필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을 걸러주듯이 신장은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필터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쌓이면 필터 자체가 막혀버리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에는 방부제로 소르빈 산칼륨이나 안식 향산 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부제를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면역 체계가 흔들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원인이 됩니다. 깻잎 장아찌는 가급적 집에서 직접 담그시되 나트륨의 양을 최대한 줄여서 만드시고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만드실 때는 간장의 양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추가하시면 같은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의 위험성 이제 잘 기억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깻잎 자체가 나쁜 식품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깻잎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지만 장아찌처럼 나트륨을 과도하게 사용해
가공한 형태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깻잎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에 깻잎쌈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굉장히 지혜로운 음식 문화였습니다. 단순히 맛이 잘 어울려서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말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이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몸으로 체득해서 전해 내려온 지혜인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근감소증을 막는데 돼지고기의 고단백질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돼지고기를 불에 구울 때 발생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피어오르는 그 연기 속에 이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연기를 마시기도 하고 고기 표면에 달라붙기도 합니다. 이것이 걱정되어 고기를 드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순간 깻잎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깻잎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피톨 성분이 이 발암 물질을 중화시켜주고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반드시 깻잎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고기 한 점을 드실 때마다 깻잎 한 장을 함께 드시면 고기의 단백질은 챙기면서 발암 물질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즐기시면서 깻잎을 꼭 곁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깻잎과 돼지고기의 최강 조합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삼겹살 드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생깻잎을 그냥 드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깻잎을 사오시면 그냥 흐르는 물에 슬쩍 헹궈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채소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추, 시금치, 그리고 깻잎입니다. 이 결과를 처음 들으시면 정말 충격적이실 겁니다. 매일 드시던 깻잎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들어있다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일부 깻잎에서는 기준치의 100배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고 표면이 오돌토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농약이 이 표면의 주름진 부분에 깊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냥 슬쩍 씻는 것만으로는 이 농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깻잎을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체내의 독성 물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신장과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깻잎의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올바른 세척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깻잎을 큰 볼에 담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 5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렇게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표면의 농약 성분이 상당 부분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깻잎의 뒷면이 서로 마주 닿도록 살살 비벼가며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잔류 농약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계 세척법 어렵지 않죠? 딱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5분 담가두기, 그리고 뒷면 비벼가며 30초 씻기. 만약 더 철저하게 씻고 싶으시다면 식초나 소금을 물에 조금 풀어서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표면의 세균과 농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식초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깻잎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으니 5분 이상은 담가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깻잎을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방법을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깻잎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우리 전통식품 중에
두부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품도 많지 않죠. 두부는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두부 한 모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소고기보다 지방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특히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소플라본이 깻잎의 루테올린 성분과 만났을 때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혈액 속의 기름 찌꺼기를 줄여주고 깻잎의 루테올린이 혈관벽의 염증을 잡아주는 이중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마치 청소부 두 명이 함께 혈관을 청소하는 것처럼 훨씬 더 깨끗하게 혈관을 정화해 줍니다. 한 명이 청소할 때보다 두 명이 함께 청소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듯이 두부와 깻잎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에는 항암 성분이 다소 부족한 편인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 속의 피톨과 베타카로틴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두부와 깻잎을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강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서도 두부와 채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집에서 깻잎 두부 무침을 만들어 드시거나 깻잎을 잘게 썰어 두부 위에 얹고 들기름과 간장을 살짝 뿌려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정말 좋은 한 끼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접시에 담고 씻은 깻잎을 잘게 채 썰어 올린 다음 들기름 한두 방울과 간장 조금을 뿌려주면 끝입니다. 재료비도 얼마 들지 않고 요리 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깻잎과 두부의 환상적인 궁합, 앞으로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과다하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깻잎 속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 독소를 배출해주는 아주 이로운 성분인데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경우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지신 분들은 칼륨을 조금 많이 드셔도 신장이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배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칼륨이 혈액 속에 과다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근육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손발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들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에게는 칼륨이 많은 음식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저하된 분들이라면 깻잎을 드실 때 반드시 적은 양으로 조절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먼저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신장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도 깻잎을 지나치게 많은 양으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하루에 5장에서 10장 정도를 적정량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깻잎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정량을 지키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깻잎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깻잎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를 평소에 자주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가지는 요리에 잘 활용되지 않아서 냉장고에 있어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채소인데요. 사실 가지 속에는 정말 놀라운 건강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마트에 가실 때 가지를 꼭 사오시게 될 겁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운동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의 일부가 불안정한 형태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자료에서도 가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에는 비타민 A와 미네랄 성분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바로 이때 깻잎이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 A는 시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깻잎 속의 다양한 미네랄은 가지만 드실 때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과 깻잎의 피톨 항암 성분이 만나면 몸속의 암세포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이중으로 제거해주는 최강의 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요리로는 깻잎 가지볶음이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마지막에 깻잎을 넣고 간장과 다진 마늘로 간을 하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사용하면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더욱 좋습니다. 재료값도 얼마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 한 개와 깻잎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가지를 평소에 즐겨 드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깻잎과 함께 들기름에 볶아서 드셔보시면 가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깻잎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밥 한 공기 없어도 이 반찬 하나로 건강한 한 끼가 될 만큼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으니 가지와 깻잎이 제철인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특히 자주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가지와 깻잎을 함께 사오시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깻잎을 활용한 실용적인 건강 요리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셔야 오래 꾸준히 드실 수 있거든요.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오래 드시기 어렵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깻잎 요리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 요리법 첫 번째, 깻잎 된장 무침입니다. 이 요리는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먼저 깻잎을 제대로 세척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된장 한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참기름 또는 들기름 한 큰술, 설탕 조금, 깨소금을 볼에 넣어 양념을 만듭니다. 이 양념에 깻잎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된장의 유산균과 깻잎의 항암 성분, 들기름의 오메가3가 결합한 정말 훌륭한 건강 반찬이 됩니다. 신선한 깻잎을 쓰면 쓸수록 향이 좋아서 맛도 더 좋습니다. 깻잎 요리법 두 번째, 깻잎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 한 모를 깍둑 썰어서 접시에 담고 세척한 깻잎을 한 손 가득 올립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몇 개 얹고 드레싱으로 들기름 2큰술, 간장 1큰술, 식초 반 큰술, 다진 마늘 조금을 섞어서 뿌려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깻잎의 피톨,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결합한 최강의 항암 샐러드가 됩니다. 더운 여름에는 냉장고에 두부를 차갑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깻잎 요리법 세 번째, 깻잎 계란말이입니다. 계란 3개를 풀어서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여기에 세척한 깻잎을 잘게 채 썰어 넣고 잘 섞어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붓습니다. 반숙 상태에서 천천히 말아주면 깻잎 계란말이가 완성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깻잎의 철분, 베타카로틴이 결합한 영양 만점 요리입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계란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깻잎과 계란의 조합은 빈혈 예방에 훌륭합니다.
깻잎 요리법 네 번째, 깻잎 김치입니다. 깻잎 장아찌가 나트륨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깻잎 김치를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을 훨씬 줄이면서도 발효식품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도 나트륨이 들어가지만 장아찌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고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세척한 깻잎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매실청, 새우젓을 조금씩 넣어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 이틀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면 맛있는 깻잎 김치가 됩니다. 시판 깻잎 장아찌 대신 직접 만든 깻잎 김치로 대체해보세요. 깻잎 요리법 다섯 번째, 깻잎 들깨죽입니다. 들깨죽은 예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깻잎을 더하면 더욱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불린 쌀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반쯤 익으면 들깨가루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거의 다 익을 즈음 세척한 깻잎을 잘게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완성입니다. 들깨죽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을 때나 기력이 없을 때 드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와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결합해서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쌈으로, 나물로, 샐러드로, 계란말이로, 김치로, 죽으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다 보면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깻잎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깻잎은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효과는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셔야 나타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우리 몸은 좋은 식습관을 알아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리법들을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척한 깻잎에 들기름 한두 방울 뿌려서 드시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된장 무침, 두부 샐러드 순으로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이 사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깻잎 한 장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값진 나눔입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깻잎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실용적인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효능과 궁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부터 드리는 꿀팁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꿀팁은 깻잎을 고를 때 신선한 것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깻잎이 여러 묶음 있는데요.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드시 잎이 선명한 초록색이고 잎 가장자리가 시들거나 누렇게 변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신선한 깻잎은 줄기 부분을 잡고 들었을 때 잎이 탱탱하게 펴지는데요. 반대로 이미 시든 깻잎은 줄기를 잡으면 잎이 축 처집니다. 이미 시든 깻잎은 영양 성분이 많이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 깻잎을 구입하시는 것이 잔류 농약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기농 깻잎이 조금 더 비싸 보여도 농약 걱정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 꿀팁은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세척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꿀팁 중 하나입니다. 깻잎을 물에 5분 담갔다가 뒷면을 비벼가며 30초 흐르는 물에 씻는 이 방법을 꼭 실천하세요.
이 세척 하나만으로도 잔류 농약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5분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5분입니다. 만약 더 철저하게 씻고 싶으시다면 식초나 소금을 물에 조금 풀어서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단, 5분 이상은 담가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척법을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깻잎의 보관 방법입니다. 깻잎을 사오시면 바로 다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올바르게 보관하셔야 영양 성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깻잎을 오래 보관하시려면 깻잎 줄기 부분을 물을 담은 컵에 꽂아두고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꽃꽂이하듯 줄기를 물에 꽂아두시는 것이죠. 또는 키친타월로 깻잎을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영양 성분도 제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오신 깻잎을 냉장고 구석에 그냥 넣어두시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깻잎을 드실 때 들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깻잎 속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인데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은 기름과 함께 드실 때 몸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에 녹여서 먹으면 잘 흡수되지 않는 것이죠. 들기름 한두 방울을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들기름을 활용한 나물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드시면 깻잎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 자체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깻잎과 들기름의 조합은 치매 예방에 정말 최고입니다. 집에 들기름 한 병만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국산 들기름 하나 사두시면 깻잎 드실 때마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깻잎은 하루에 5장에서 10장 정도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몸속의 깻잎의 영양 성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장에서 10장이라는 양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양만 꾸준히 드셔도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매일의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매일 아침 깻잎 5장, 매일 점심 깻잎 5장, 이렇게 꾸준히 드시다 보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분명히 몸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그 힘들었던 시절을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매일 밥상에 깻잎 한 접시 더 올리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쌓여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부터 깻잎을 챙겨 드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깻잎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피톨 성분으로 암세포를 막아주는 천연 항암제입니다. 두 번째, 로즈마린산과 오메가3로 치매를 막아주는 뇌 보호제입니다. 세 번째, 칼슘과 비타민 K로 뼈를 우유보다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루테올린과 칼륨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로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막아줍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나트륨이 가득한 깻잎 장아찌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농약이 남아있는 생깻잎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최고의 궁합 3가지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삼겹살 등의 돼지고기입니다. 함께 드시면 발암물질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와 항암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들기름에 함께 볶아 드시면 항산화와 항암 효과의 최강 조합이 됩니다. 꿀팁 5가지도 기억해 두세요. 신선한 깻잎 고르기, 물에 5분 담갔다가 30초 비벼 씻기, 줄기를 물에 꽂아
냉장 보관하기, 들기름과 함께 드시기, 하루 5장에서 10장 적정량 지키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깻잎의 효능을 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익숙한 식재료 속에 이렇게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후에 혹시 냉장고에 깻잎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들기름에 살짝 묻혀 드시거나 두부와 함께 곁들여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트에 가실 때 깻잎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선한 깻잎이 있다면 꼭 장바구니에 담아오세요.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깻잎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깻잎을 드시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깻잎과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깻잎을 매일 드셔도 되나요? 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하루 5장에서 10장 정도를 매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 성분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몸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깻잎을 냉동 보관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냉동하면 식감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는 어렵고 볶음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실 때는 깻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한 장 한 장 겹치지 않게 놓고 랩으로 싸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깻잎이 제철인 여름에 대량으로 구매하셔서 냉동해 두시면 겨울에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깻잎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깻잎 알레르기는 비교적 드물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깻잎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에 한두 장만 드셔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드신 후에 입 주변이나 피부에 가려움이 생기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즉시 드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더라도 점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깻잎을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5장에서 10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나이에 따라 적정량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하루 2-3장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깻잎의 특유한 향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음식과 잘 섞어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깻잎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커서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깻잎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미료나 양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서 들기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더해 마늘과 된장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함께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깻잎의 루테올린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된장에는 유산균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요. 깻잎을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깻잎을 넣어 드시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깻잎과 된장이 함께 오르던 것이 사실은 건강을 생각한 선조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깻잎차를 만들어 드셔도 되나요? 네, 깻잎차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깻잎 5장에서 10장 정도를 깨끗이 씻어 물 2리터와 함께 약한 불에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인 물을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깻잎차는 특유의 향이 은은해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차갑게 해서 드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깻잎차는
수용성 성분 위주로 추출되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인 피톨이나 베타카로틴 등은 잎사귀를 직접 드실 때보다 섭취량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제 깻잎을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갑자기 비타민 K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기 시작하는 것보다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깻잎의 칼륨 성분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을 포함한 일부 식물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하루 5장에서 10장 이내로 드시고 드시는 양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적정량을 지켜서 드세요. 깻잎은 임신 중에 드셔도 되는 식품입니다. 오히려 깻잎 속의 엽산은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하루 5장에서 8장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농약 잔류 문제 때문에 임신 중에는 특히 올바른 세척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깻잎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5번째입니다. 깻잎 알레르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깻잎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칫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쑥, 국화, 쑥부쟁이 등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깻잎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만약 드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드시는 것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을 계절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지만 제철이 있습니다. 봄철 깻잎 활용법입니다. 봄에 나오는 새싹 깻잎은 잎이 부드럽고 향이 더욱 진합니다. 봄 깻잎은 생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봄나물 무침에 깻잎을 함께 넣어 드시면 봄의 향기를 그대로 담은 영양 가득한 나물이 됩니다. 봄에 뜸하게 나오는 도다리나 광어와 함께 회로 드실 때 쌈으로 깻잎을 곁들이시면 생선의 비린 맛도 잡아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 깻잎 활용법입니다. 여름은 깻잎의 본격적인 제철입니다. 깻잎이 가장 풍성하고 가격도 저렴한 시기이죠. 여름에는 삼겹살 구워 드실 때 깻잎쌈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여름철 냉면이나 비빔밥에 잘게 채 썬 깻잎을 넣어 드시면 청량한 향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입맛이 없으실 때 깻잎 한두 장을 곁들이시면 입맛을 돋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깻잎이 많이 나올 때 깨끗이 씻어 냉동해 두시면 겨울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철 깻잎 활용법입니다. 가을 깻잎은 여름 동안 충분히 자란 만큼 영양이 더욱 풍부합니다. 가을에는 깻잎 가지볶음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가을이 가지의 제철이기도 하거든요. 가을 가지는 여름 가지보다 더욱 달콤하고 부드러운데요. 이 가을 가지에 깻잎을 넣고 들기름에 볶으면 가장 맛있는 깻잎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또한 가을 김장철에 깻잎 장아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 양을 최대한 줄여서 담그시고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깻잎 활용법입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깻잎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미리 냉동해 두신 깻잎을 활용하시거나 마트에 수경 재배 깻잎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경 재배 깻잎은 비록 노지 재배보다 영양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잔류 농약 걱정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깻잎을 된장찌개나 두부찌개에 넣어 드시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면역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깻잎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성분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계절 내내 깻잎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연중 내내 깻잎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방법으로 드시다 보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매일 만나는 깻잎 한 장 한 장이 우리 몸을 지키는 소중한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밥상에 깻잎 한 접시 더 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전화드려서 깻잎 드시고 계신지 여쭤봐 드리세요. 어버이날이나 생일 선물로 신선한 유기농 깻잎 한 박스를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마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우신 내용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이 행복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수십 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깻잎과 함께 건강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당장 오늘 집에 가시면 실천하실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오늘 저녁 밥상에 깻잎 5장을 올려놓으세요. 무슨 반찬이든 상관없습니다. 깻잎 5장만 더 올리시면 됩니다. 들기름 한 방울 뿌려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마트에 가실 때 신선한 깻잎을 하나 사오세요. 줄기를 물 담긴 컵에 꽂아 냉장고에 두시면 일주일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깻잎을 구매하시고 드시기 전에 반드시 물에 5분 담갔다가 비벼 씻어 드세요. 세 번째, 이 내용을 가족 중 한 분께 오늘 꼭 전해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알고 실천할 때 건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도 좋고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깻잎 좋더라. 함께 먹자 한마디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상 위에 깻잎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히 인상 깊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깻잎과 돼지고기가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라는 사실에 놀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이 그렇게 높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깻잎이 우유보다 칼슘이 2배나 많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음식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고도 하고, 동양의학에서도 약식 동원이라는 말로 비슷한 뜻을 전하고 있죠. 약과 음식은 근본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우리 밥상에 깻잎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그 선조들의 지혜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심장학회,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이 우리 전통 식재료의 놀라운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깻잎의 피토리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것, 로즈마린산이 뇌를 보호한다는 것, 루테올린이 혈관을 청소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이 훌륭한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깻잎 한 장, 두부 한 모, 가지 하나를 식탁 위에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에 옮기셔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나도 빨리 깻잎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며칠 후에도 몇 달 후에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알게 되면 처음 며칠은 열심히 챙겨 먹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깻잎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자리에 깻잎을 놓아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손이 가게 됩니다. 또한 식사 준비를 할 때 다른 반찬보다 깻잎을 먼저 꺼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생각해서 챙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꺼내두면 훨씬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셨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음식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매일 밥상에 오르는 깻잎, 두부, 된장, 나물 같은 평범한 식재료들이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다시 우리 일상으로 불러들일 때입니다. 현대인들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식습관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깻잎 하나를 통해 그 기본을 다시 회복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깻잎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